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혼입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을 전해드리려 했는데 일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못한 겁니다. 이제 다시 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매일 의견을 전달 드리면서 같이 시장을 보는 걸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종목 많이 볼게요. 며칠 방송 쉬었기 때문에 천천히 그동안 종목들 보시면서 얘기 한번 드릴 건데 오늘은 조금 이제 4월이 마감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좀 뭐랄까 다양한 지표를 보면서 또 제가 보는 지표는 굉장히 많은데 어, 그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라고 좀 준비를 해봐서 방송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각자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니까 종목 그만이라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SNS 텍 얘기 드릴 건데 다 안타깝게 좀 안 좋게 못 올려주고 결국은 저항이 밀리며 끝났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안 좋죠. 지금 안 좋은 거고 사실 이평선 제가 이평선 얘기 드렸어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얘기 드렸는데 주식을 하실 때 이평선 거래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분명히 지지층 확인하고 지지가 보일 때는 괜찮거든요. 보일 때 튕겨주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그거에 맞춰서 얘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걸 확인이 가능한데 때에 따라 이평선이 그냥 힘없이 무너진다는 건 지지층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 선이 닿아 있을 뿐이지 막상 지지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5일선 해봐야 5일 동안 산 금액의 종가의 평균치 금액이다 보니까 지지를 받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다만 200일선이나 100일선을 얘기해 드렸던 건 그 평균 금액에 물려있는 평균대 금액이 엄청 많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1선, 61선은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5일선, 11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지력이 강하지 않고 대응을 잘 맞춰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런 것보다는 일목균형표도 보고 밑에 뭐 RSI나 스토캐스틱이나 뭐 VR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보는데 일단 오늘 거래량은 뺄 거고 다 빼고 일목균형표 기준으로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RSI 정도 RS 다 빼고 일목균형표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일목균형표로 얘기 드릴게요. 자, 일목균형표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목균형표 보시면 중요한 게 딱 그 한 네 가지 정도 돼요. 그것만 일단 참고해서 보시면 보실 줄 아시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초록색으로 제가 굵게 표시해 놓은 게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기준선이고 이 회색 이상한 색깔 이 하얀 그 회색 같은 색깔 그레이 색깔 요게 이제 전환선 이를 체크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여기 빨갛게 굵은 것이 후행 스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떠 있는 것이 구름대라고 하죠. 그래서 보조 지표이긴 하지만 이 구름대 위에 있는 것들은 참 이제 좋게 시세가 나오고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물도 많지 않은 것도 확인되기 때문에 구름대가 형성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매수의 시기와 이 종목의 침체와 상승을 볼 때는 기준선을 봐요. 기준선과 전환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후행 스팬. 자, 기준선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주가가 갈 수 있는데 자, 요때 보시면 제가 이날 매수 의견을 드렸고 전환선을 통과하면서 드렸고 기준선을 뚫지 못했어요. 확실히 기준선의 저항이 느껴지시죠? 여기만 보면. 그래서 여태까지는 괜찮다. 왜냐? 조금만 힘겹게 밀어줘서 땡겨 올려주면 기준선 위에 올라갈 수 있고 이 과정을 이겨내리라고 봤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좋지 않고 하면서 결국은 전환선을 이겨내지 못하고 흘렀고 이때 좀 추이를 지켜봐서 빠르게 또 다 올려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자 했는데 오늘 결국은 여기 5일선조차도 5일선조차 5일선인가요? 예. 21선이죠. 21선의 강력한 저항을 뚫지 못하고 흘러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이렇게 봐야 돼요. 당장은 일단 하방을 열어놔야 됩니다. 하방을 또 다시 열어놓고 다시 이 바닥을 다시 다지는가, 다시 어느 정도 하방이 가는가, 다시 한번 빨리 또 올려주는가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SNS택은 안 좋을 거예요. 당장은 지표만 보면. 하지만 이제 3월 말이 끝났어요. 3월 말이 끝났고 요런 얘기가 있어요. 또 이것도 또 오늘 좀 방송 길게 뽑을 거예요. 그
그 이제 차트를 만드는 것도 주포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활용이 되죠, 개인 투자자들한테. 근데 월봉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월봉, 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건데, 월의 마지막 날의 종가 모양이 그 이제 주가의 모양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월봉 요게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끝내줘서 이렇게 상승이 가버리고 끝난다면 또 그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월봉을 만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다. 그래서 월봉상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끝난 게 맞아요. 조정으로 끝난 한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고 당장은 좋지 않으니까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실 필요 없고 마음을 비워두시라고요. 그래서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나 드리면, 자 어차피 SNS는 그냥 가져가고 좀 물려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 이 구름대도 많이 두꺼운 게 보이실 거예요. 두꺼운 게 두꺼우면 뚫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를 치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게 저항이 됩니다. 이 선 자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할 때는 빨리, 사실은 단기간에 빨리 진입해가지고 올려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야 이 구름대 벗어나서 위에서 시세가 잘 나올 것이고, 구름대를 기준선을 빨리 회복해 주는 게 1번. 그 다음에 이 구름대 진입을 빨리 파고들어서, 이 구름대 안에서도 힘든 과정이에요. 험난한 과정, 상승 후에 험난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저항선이 또 있죠. 그래서 SNS택은 참 힘들어요. 힘든 종목이고 힘든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삼성전자 가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1% 가면 얘 3%도 가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루하루에 마음 아파하시지 않으시라고 전해드린 거예요. 좀 상세하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노와이어리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다르죠. 좀 달라요. 기준선의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눌리지 않고 버텨주고 있고, 21선이 이제 틀어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으면서 하방의 지지가 어느 정도 두터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전환선에서 자꾸 맞닿아서 눌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전환선 저항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 보조지표 차트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환선을 뚫지 못해가지고 눌리고 있고 시세가 가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그거는 보조적인 얘기고, 저는 보조지표도 참고만 합니다. 하지만 의견을 전달드릴게 좋은 지표라고 봐요. 그래서 21선이 지지대가 올라오면서 위로 올려주는 힘이 세지고, 시장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요때 구름대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SNS택보다 구름대 얇은 편이고, 여기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좀 이렇게 두꺼운 구름대가 있죠. 또 주가들이 탄력적으로 가지 못할 수가 있고, 여기 또 점점 얇아지는 모습 보이고,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지표. 하지만 또 거의 비슷하죠. 여기 저항대도 똑같이 있고, 그 바닥 대비 뭐 비슷한 위치대에 있어요. 더 낮긴 하지만. 그래서 이노아이리스도 좀 추이가 대충 나오시죠. 일단 빠른 21선이 올라와 주면서 5일선도 아직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올려주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하나하나 또 계속 보겠습니다. 호우론 글로벌 순서대로 볼게요. 호우론 글로벌도 얘기를 몇 번 드렸죠. 우원개발 얘기 드렸는데, 우원개발이 또 좀 상승이 또 세게 나왔어요. 가볍다 보니까 잘 갑니다. 하지만 항상 익절은 옳다. 그리고 분명 건설주를 얘기할 때 건설주 3분기까지 좋다 얘기 드렸는데 3분기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장기 투자 가능하시다면 섹터 가지고 계신 거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단기적 의견도 드리면서, 아니면 신규 매집을 보고, 아니면 내 평단가가 좋지 않을 때 매도하고 재진입 다른 종목,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드리지, 제가 단기 하루하루 일일 투자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뭐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일단 이때요. 이때 매집 의견 드렸어요. 이때 매집 의견 드리고, 볼린자 밴드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고, 근데 이 기준선이 참, 이건 참 제가 보면서 이상했는데, 기준선이 참 이렇게 위에 솟아있다 갑자기 주저앉았죠. 이건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주 또 큰 상승이 나왔고 구름대에서 멈춰 있죠. 근데 요건 또 달라요. 확실히 힘있게 가는 종목들은 다른 게, 구름대가 굉장히 얇아요. 그냥 하루만 해도 뚫을 수 있는 구름대죠. 그래서 만약 시세가 나와서 안 나오더라도 요때 되면 또 구름대가 굉장히 얇은 미세한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를 뚫어서 요 위에만 올려준다 그러면 시세가 잘 나올 수 있고,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표적으로 기준선 전환선 모든 이평선이 밑에 있죠. 정별까지 만들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이 이평선들이 가능한 게 제가 코런글로벌 자꾸 얘기드렸던 게 굉장히 긴 기간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조정의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조정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거쳐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다른 지표에서는 얘기 안 드렸어요. 다 밑에 있어서. 자, 후행 스팬이라는 건데 후행 스팬이 주가를 뚫고 올라왔죠.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 빨간 두꺼운 선. 이게 주가 위에 있을 때 또 좋다고 합니다. 주가 위에 있고 기준선 모든 이평선 위에 있고 오늘 또 장대가 나와줬고 그랬다. 다만 아쉬운 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래량이 폭발했으면 아마 더 올라갔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급등이 나온 뒤에는 또 당연히 또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웬만하면 그래요. 막 건설 이 종목이 테마틱 막 날아가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좀 눌렸다 가고 눌렸다 가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볼 만하다. 그런 글로벌은 좋은 위치에 있다요. 위치에 있고 괜찮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에 크린앤사이언스. 정말 이거는 안타깝지만 단기적으로는 힘든 그림이죠. 왜냐면 테마주이기도 했지만 테마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전혀 받지 못하고 엄청나게 눌리고 있죠. 이때부터 되게 중요하고 구름대 상반대까지 했는데 기준선 보이시죠? 역시 기준선이 보입니다. 기준선을 올려주지 못한 거예요. 보이시죠? 일목균형표 보시면 기준선 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기준선이 보이는데 기준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 자, 전환선도 여기 있죠. 전환선도 뚫지 못했다. 전환선이 여기 있죠. 뚫지 못했다. 근데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보이지만 당장 좋게 보려고 하면 구름대가 얇아요. 구름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또 금방 가볍게 올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당장 차트 복만 보고 위치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계속 눌리는 그 자리죠. 눌리는 자리. 하지만 이 종목을 얘기 드리면 일단 테마적으로는 실패했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가기 위해선 또 이렇게 주가를 급격히 누르기도 해요. 누르기도. 그래서 만약에 주포가 가기 전에 급격히 누르는 것일까?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수급이 물음표예요.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종목 소개 드릴 때 얘기 드렸어요. 외인이나 기관이나 특별한 주도 세력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얘기 드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주포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주포가 존재한다면 매집이 되지 않아서 던진 걸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매집 기간을 졌죠.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 한 3개월 정도? 아니 3개월 한두 달? 두세 달까지도 매집을 하거든요. 근데 좀 그 장중 추정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매집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실패한 것인가? 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신용 잔고율이나 이런 거 보면 개인들이 엄청 사요. 이게 또 테마가 있는 걸 알고 있는 건지 개인들의 매수세로 이렇게 눌린 거예요. 우리 또 종목에서 주식에서 보다 보면 개인 매수세가 짙으면 눌리는 걸 항상 봐오셨을 거예요. 그건 그 시장도 그렇지만 종목도 그래요. 종목도 개인 매수세가 많이 붙은 날은 무조건 눌려요. 그런 걸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고 뭐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면 일단 쳐다보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 좋은 재료는 있죠. 크리앤사이언스는 올해 역대 또 최고 매출이 나올 겁니다. 역대 최고 매출.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테마주긴 하지만 또 잡주 테마주는 아니다. 재무제표가 있는 회사고 재무제표가 이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소개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조금 기간이 걸릴 수 있으나 실적 발표하면 다시 또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종목이 너무 많은데 또 자 HSD 엔진 뭐 괜찮은 건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얘기 드렸고 너무 좋다. 주봉 너무 좋고 일봉 너무 좋고 이건 뭐 무시할 수 없는 차트다. 우상향 하고 있죠. 더 얘기할 거 없어요. 홀딩 여기서 끝내죠. 더 해봐야 다른 종목 못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셀베스틸 얘기 드렸고 셀베스틸 마찬가지로 좀 우상향 하고 있죠. 걱정할 거 있나요? 당장은 제가 추천드리고 우상향 하고 있고 좋아요. KH바텍 보시죠.
조금 느리지만 전환선 기준선 여기까지 있어요. 전환선이 있고 전환선이 닿으면 하락을 의심해봐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네요. 하지만 소개드리고 나서 요때 장대 소개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리테스트 하는 거를 확인하고 가져가는 안전주의셨다면 못 들어가셨을 거고, 바로 들어가시는 바로 이때 뭐 이때 공략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서 지켜볼 수 있겠죠, 충분히. 하지만 아직은 우상향 기조가 죽지 않았다. 추세대를 그어보면 요렇게거든요. 추세대가 깨지지 않는 한은 홀딩입니다. 자, 또 하나솔루션. 이거는 좀 드릴 얘기가 있네요.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은 제가 초창기는 45,000원부터 봤다 매집했다 매집 아니다 하고 다시 던진 거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시죠 하고, 요때부터는 계속 매집 의견 드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자, 요때 당일은 당연히 아니고 이 전부터는 계속 조금씩 모아가 오시자, 음봉이 되실 때마다 모아가시자 얘기 드렸고, 요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모아보자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고 하나솔루션을 직접 매집을 시작하셨다면 한 42,000원 41,000원 정도 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평단가가 43,000원까지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한 금액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수익권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괜찮은 거죠. 못해도 10% 이상은 다 수익이 나셨는 게 당연한 거고, 15% 많게는 20%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그 구독자 댓글 하나 보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이게 맞으실 거예요. 하나 51,000원에 뭐 올 매수를 했는데 뭐 괜찮다니 하니 걱정 뭐 안심입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전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오히려 더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갖고 왔죠. 자, 하나솔루션이 좋은 종목 많고, 자, 장기 투자를 내 투자 스타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종목을 놓고 장기 투자 존버할 거면 하나솔루션 넣으시고 몰빵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내년 내후년 더 좋을 거고, 지금 금액의 2배 3배까지 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뭐 빠지면 힘들고 해서, 내가 초단기 투자자라면 오늘 같은 날 파는 게 맞고, 바닥에서 샀다면 오늘 파는 게 맞아요. 왜냐?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저항대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조절하고 가는 게 맞거든요. 단기 투자자라면. 자, 스윙 투자자라면 뭐 스윙 투자자 한 분기 정도, 뭐 제가 스윙 투자자죠. 한 두세 달 한 분기 정도를 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비중 조절 해가면서 추세를 보가면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자 스타일이 있거든요. 종목마다 다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이죠. 하지만 수익이 많이 나고 되게 슈팅이 많이 나고 시세가 많이 나올 땐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고 다시 재진입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무조건 존버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51,000원 몰빵하신 분은 내 금액이 오면은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비중을 줄이라는 게 안 가서가 아니라, 안 좋아서가 아니라, 비중이 몰빵하면, 주식은 몰빵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종목 분산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 하나솔루션도 악재가 떠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란 말이에요.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악재도 있었어요. 유상증자 얘기도 있었지만 뭐 태양광에 대한 뭐 이제 그 재료에 대한 뭐 금액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린 뉴딜 정책 주니까 거기에 대한 테마성 흐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내 인생을 걸고 내 돈을 다 걸겠다,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되고, 분산 투자 섹터 나누는 건 분명 하셔야지 투자지, 내가 한 종목에 몰빵을 주식을 한다는 건 투기예요, 투기.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정말 한 종목에 그냥 몰빵하시려면 그냥 삼성전자 나누고 안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라고 악재가 없는 줄 아십니까? 있어요. 지금 악재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거예요. 계속 큰 상승 이후에 안 빠지고는 있지만 긴 횡보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한테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몰빵을 해서 크게 먹겠다,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계속 시장은 변하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 계속 그 종목도 섹터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갈아줄 때도 있고 주도주가 바뀔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몰빵은 반대고. 자, 일단은 51,000원 인근 약수익이 나거나 51,000원 인근이나 그 중에서는 절반 이하로 줄이셔야 돼요. 절반. 그러니까 최대 20-30% 정도까지는 내 투자금에 가능하지만 몰빵은 아니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너무 열을 올렸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구름대가 두껍지는 않지만 오늘 이 이평선들 두 개 저항대, 강한 저항대로 얘기 드렸어요. 100일선과 60일선 저항 강력합니다. 당연히 기준선과 그 전환선은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심하게 밀리진 않겠지만 여기에서 계속 좀 싸우면서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충분히 이 단기 미니 박스권을 만들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건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얘기는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빨리 보려다 보니까 금방 또 보긴 봤네요. 그래도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20분이 됐군요. 자, 일단 오늘 그 종목 그 다뤘던 거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또 신규 관심 종목 또 드려야죠. 너무 종목이 많으니까 또 그 많긴 한데. 자, 신규 방송 그 관심 종목 JYP입니다. 제가 엔터주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 드렸죠. 웬만하면 추천 잘 안 드리지만 위치적으로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자, 내용이나 재료는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아실 거라고 믿어요. 얘네가 엔터주인데 매출도 잘 나오고 그 코로나 때도 그 비대면 콘서트 해가지고 매출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흐름이 좋았죠. 좋고 요즘에 또 한알령 얘기 나오면서 또 뭐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뭐 코로나가 종식되면 공연도 늘어날 거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위치가 중요한 위치는, 자,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와 준 것,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긴 하고 지금 당장 뚫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은 보이나, 이제는 구름대가 이제 이 두꺼웠던 구름대가 끝나고 제일 중요한 200일선 장기 침체선도 올라와 주면서 밑에 지지력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올리고 있어서 좁히고 있다. 그래서 좀 밑에서 요쯤에서 금액대 이쁘게 만드시면 어느 정도 수익을 수익 위주로 보실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JYP를 가지고 와 봤고요. 또 하나 보내드릴게요. 또 하나. 요거는 종목이라기보다 섹터 소개예요. 섹터 소개. 쌍용양회. 자, 쌍용양회를 보면서 섹터 얘기를 드릴 건데, 건설주가 좋고 또 오늘 폐기물주가 좋았어요. 폐기물은 제가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폐기물 또한 좀 테마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종목들이 소형주다 보니까 언급은 드리지 않았지만 시세 나왔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쌍용양해랑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시멘트주들, 시멘트주들이 지금 또 굉장히 좋은 게 시멘트가 재고가 없어요. 지금 재고가 없으면 뭐라 그랬죠? 재고가 없으면 가격 상승이 있고, 가격 상승을 벌써 의견을 냈어요. 시멘트 업계에서 가격 상승을 이미 거론했고, 자, 건설 섹터는 3분기부터 수주도 많이 일어나고 좋을 거고, 지금도 시멘트가 없다. 그럼 시멘트가 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고, 주가 자체 또한 이미 모든 완전 거의 다른 종목도 그런데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오고 급등한 것 같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전고점, 거의 전고점, 하늘 꼭대기 시세까지 거의 다 건드려 놓은 상태예요. 매물대가 점점 얇아지고 테마성 시세가 이 시멘트 쪽에 거론되고 건설 업황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다면 또 한번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도 우상향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름대 또한 얇죠? 없어요. 없고 하지만 시멘트 쌍용양해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시멘트주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저는 쌍용양해를 단기적으로 일단 오늘 이때 좀 빠졌을 때 대응했거든요. 많진 않고 저도 상승 중에도 분할을 한다 그랬고, 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바로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관심 종목을 한번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멘트 섹터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일부터는 4월의 시작이니까 좀 4월 달부터는 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좀 그 방향을 두고 있죠. 그래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제 실적이 다가오기도 하니까 실적 발표도 다가오긴 하니까 실적주들을 유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이제 긴 횡보 속에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반도체 공급에 대한 문제는 있고 하지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그 다음에
완성차 관련 현대모비스도 사실은 그 제가 현대모비스 기아차 그 이런 것도 얘기 드렸지만 안 봤어요. 오늘 안 본 게 저희가 원하는 재료로 간 게 아니죠. 사실 애플카이가 또 나와가지고 좀 앞서간 게 있어서 또 금방 또 시세가 전환되고 태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모아가는 추지로 계속 가셔야지. 지금 뭐 갑자기 재료 나서 뜬다고 말 그대로 불확실성에 베팅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한 달 정말 고생하셨고요. 4월 달에는 좋은 흐름이 나와서 계좌 회복 되셔야 되는 분들은 회복도 되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보는 종목도 꾸준히 상승이 나와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방송 좀 길고 재미없었을 수 있지만 좀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서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